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나서 소변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너무 힘든 질환이죠. 그래서 와서 정말 이제 방광 떼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방광 검진을 많이 해도 방광암은 잘 이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사실 근거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처방해도 돼요? 물 많이 먹어야 도움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입으로 처방하는 시간 입담 처방의 홍은심 기자입니다. 비뇨의학과 김아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난치성 방광염을 다루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김아람 교수입니다. 방광염이 정확히 어떤 질환이에요? 기본적으로 증상이 소변 볼 때 요도가 찌릿찌릿하다, 아프다, 따갑다, 소변을 참기가 힘들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그 당시에 소변 검사를 해보면 이제 박테리아가 검출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요로 감염을 말합니다. 걸리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걸리는 원인이 대부분 한 80% 정도가 대장균이라고 대장균. 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과 그 요도를 통해서 거꾸로 방광까지 침입하는 거죠. 방광염 하면 여성 환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해부학적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남성은 이제 방광에서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가 거의 15, 16cm 정도 되고 여성은 평균적으로 4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박테리아가 외부에서 침입하기가 쉬운 구조가 여성이 좀 더 형성이 돼 있어서 여성한테서 방광염이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해일 수 있으나 뭐 화장실이나 뭐 대중 목욕탕 이런 데 가면 또 걸릴 수 있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이제 호발하시는 분들한테 또 호발을 합니다. 안 걸리시는 분들은 그런 대중 화장실에서 자주 이용하신다고 해서 거의 걸릴 일이 더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아 그럼 이용해서 걸리는 게 맞네요? 그게 꼭 그 화장실 탓이라기보다는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환자분 자체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정확합니다. 한번 걸린 사람이 계속 재발을 자주 하는 또 이유가 있어요? 유전적 요인을 갖고 태어난다. 유전적인 맞습니다. 요인이 네. 있어요. 엄마가 그런 일이 많으셨는데 딸도 그렇다. 이런 분들도 실제로 많고요. 네. 그 어떤 피크 나이대가 있어요. 성적인 관계들이 좀 빈번해지는 20대를 전후해서 피크를 한번 또 보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갱년기 때 한 번 더 피크가 나타나기도 하고 생활 습관도 좀 많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거의 10명 중에 8명, 9명 정도는 물 많이 안 마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물을 좀 많이 네. 마셔야겠네요. 네, 물 많이 마시는 게 일단 재발성 방광염, 만성 방광염에는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다른 생활 습관 중에 하나는 소변 보러 자주 안 가는 분들. 그런 분들 참으면 안 되네.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소변을 보기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또 호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재발한다는 게 피로와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네, 피로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재발하냐 하면은 대부분 피곤하다, 힘들다, 뭐 스트레스가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때 여성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니까 그때 또 피크를 보이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만성 재발성 방광염으로 이제 바뀌고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게 방광염으로 그치지 않고 콩팥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우신염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옛날처럼 이제 항생제만 계속 주는 걸로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는 내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 만성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항생제가 없으면 멀리 못 가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여행 가실 때는 꼭 와서 항생제부터 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가서 피곤하거나 여행 가서 아프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분들은 너무 불안하신 거죠. 되게 심각한 질환이네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방광 문제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너무 힘든 질환이죠. 그래서 와서 정말 이제 방광 떼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환자분들의 개인적인 고통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좋은 건강식품들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제 가이드라인, 치료 가이드라인에 올라와 있는 것도 실제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가 있냐면은 크랜베리 주스. 크랜베리 네. 맛있는 거네요. 네, 물을 안 드시던 분들한테 하루에 1.5리터 드시라고 교육하거든요. 많이 마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평소에 안 마시던 분들한테 물 마시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막 메스껍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산균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장균이 주 원인이다 보니까 장이 건강해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갱년기가 지나면서 제일 많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이제 질의 환경이 바뀌어요. 해부학적으로 여성분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항문을 통해서 이제 대장균이 배출이 된다고 하면 요도까지 가기 전에 가운데 사실 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했던 질은 pH가 산성이에요.
산성의 환경을 가지고 있을 때 대장균이 질을 거쳐서 방광까지 가는데 굉장히 많은 대장균이 사멸됩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질의 환경이 많이 바뀌죠. 질의 환경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질의 에스트로겐 치료들도 하고요. 아니 근데 그 먹는 유산균이 대장을 거쳐서 질까지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루로 먹는 것보다는 냉장고에 넣고 이제 먹는 그런 실제 유산균들은 안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훨씬 더 있고요. 질의 환경이나 장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들이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효과를 가지죠. 네. 교수님, 저희가 사연을 하나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50대 남성입니다. 최근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을 안 가도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전혀 안 납니다. 아내가 가라고 등을 떠밀어 겨우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서 아랫배를 힘껏 쥐어짜야 몇 방울 나오는 수준인데요. 찾아보니 이게 방광신경이 죽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데 정말 신경이 고장나면 대소변 기능까지 먹통이 되는 건가요? 저는 사실 그 방광염 얘기하셨을 때 자주 화장실을 가고 싶은 증상이 있잖아요. 잔뇨감. 근데 이렇게 아예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나서 소변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실은. 방금처럼 말씀하신 분들의 이제 신경인성 방광이라고 해요. 머리에서 시작된 문제들, 예를 들면 치매라든가 파킨슨도 포함이 되고, 아니면 뭐 뇌종양이라든가 척추 종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머리에서 이제 그러면 소변을 봐라라고 한 신호를 보내면 배로 수축해서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방광 자체가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소변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수축하는 것만으로도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소변의 요도가 또 열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요도를 닫으려고 닫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저절로 닫혀 있어요, 이게. 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아무데나 열 수 없죠. 아무 데서나 열리지가 않아요. 방금 말씀하신 환자분처럼 그런 디스크라던가 척수 손상이라던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는 머리에서 보내는 신호가 다 지금 잘못된 신호가 오고 가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오히려 더 반대로 계속 소변이 마려운 경우도 있어요. 하루 종일 마렵고 또 가서도 안 나오고. 심리적인 요인도 포함인가요?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작용을 해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체력장 할 때 생각해 보시면 긴장되니까 화장실 이미 갔다 왔죠. 근데 100m 이제 시험 보기 막 내 순서가 다가오면 분명히 소변 봤는데 또 막 소변이 막 마렵기도 하고, 우리 머리에 이제 한 부분이 소변을 관장한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자극적인 신호를 보내게 되면서 방광이 또 마렵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환자분들마다 완전히 방광이 다르게 이제 문제가 나타납니다. 목에 가까운 굉장히 위쪽 레벨의 척수 손상인지 아니면 예를 들면 꼬리뼈를 다쳤는지에 따라서 방광이 망가지는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면 등산하다가 요즘 뒤로 꽉 넘어지면 바로 꼬리뼈를 꽉 다치거든요. 꼬리뼈를 다친 분들은 방광이 마려운 느낌이 없고 지금 이 환자분처럼 배출이 안 돼요. 또 반대로 경추 쪽을 다치신 분들은 하루 종일 소변이 마렵습니다. 꼬리뼈를 다치신 분들, 심하게 다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관략근이 느슨해지면서 소변이 다 새버립니다. 그분들은 하루 종일 기저귀를 차야 돼요. 근데 반대로 이제 경추 쪽, 위쪽을 다치신 분들은 소변이 하루 종일 마려운데 관략근이 반대로 강하게 다쳐요. 소변이 안 나오죠. 막 힘을 줘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그러면 이 소변이 어떻게 되냐면은 방광에서 나가는 밑에 요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으니까 역류합니다. 콩팥으로.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소변이 배출이 안 되고 하루 종일 마렵다. 이런 경우에는 방광을 안정을 시키는 약을 투여합니다. 그런 약들을 드시게 되면 방광이 막 마려운 느낌이나 쌀 것 같은 느낌이 안정이 돼요. 근데 대신에 소변 배출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럼 방광 비워주는 건 자가도뇨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소변 줄을 자기가 넣습니다. 요도에 카테터를 하루에 몇 번씩 4번이나 5번 정도 넣어서 방광을 비워줘야 돼요. 또 반대로 실금이 너무 심하다. 이런 분들은 인공요도 관략근이라 그래가지고 남성분들은 관략근을 이제 인공적으로 딱 조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또 스위치를 몸에 넣기도 하거든요. 스위치를 쫙 누르면 관략근이 싹 열려서 소변이 배출이 되고. 근데 만약에 카테터 이런 거를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좀 덜 먹고 덜 마시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근데 너무 정확한 말씀이신 게 이 환자분들이 소변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물을 줄여요, 실제로. 방광염은 충분히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실금이 있고 소변 때문에 꽉 차면 명중하거나 자율신경계 반사가 생겨서 혈압이 막 200, 220까지 막 올라요. 그럼 막 깨질 듯한 두통이 생깁니다.
집에 계실 때 방광이 차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스스로 인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인지를 근데 못하는 그럴 경우들이 때 많죠. 좀 도와주는 기구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 좀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웨어러블 방광 모니터링 센서인데요. 이제 요만한 센서를 피부 위에 아랫배에다 딱 붙이는 거예요. 치골 위에다가 붙여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자기 방광이 차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차기 전에 아니면 내가 마려운 느낌이 들어도 실제로 어느 정도 차는지를 이제 못 느끼니까 10cc밖에 안 빼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장치죠. 아까 시작 전에 교수님이 잠깐 보여주셔서 봤는데 아직 출시는 안 됐죠? 아마 올해 가을 정도 되면 이제 최종 인증을 받고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렇게 잦은 방광염이 발생을 하고 이러면 나중에 이게 혹시 암으로까지 갈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으면 꼭 비뇨기과에 가셔서 내시경을 한번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검진을 많이 해도 방광암은 잘 이제 안 나와요. 방광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있고 네. 방광암 요 안쪽에 생기거든요. 네. 아주 작게 시작하고 조기에 증상이 없어요. 아예. 그 방광암이 또 재발률 높다는 얘기 되게 네. 많잖아요. 방광암 왜 이렇게 재발률이 높아요? 거의 50% 이상을 말하는 게 방광암의 재발률인데 유전적 요인들, 호르몬의 영향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담배입니다. 담배. 네, 담배. 담배를 폈을 때 폐를 거쳐서 이것들이 대사가 되고요. 대사가 된 여러 물질들이 콩팥을 거쳐서 방광으로 이제 빠져나가요. 금연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담배는 금연해야 되고요. 네. 이제 비뇨기과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오셔서 남자한테 좋은 거 뭐 없냐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 정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꼭 보면 흡연자세요. 금연입니다. 네, 다른 거 하나도 없고 무조건 금연입니다. 오늘의 처방을 하나 해주시고 가시죠. 물을 하루에 1.5리터 충분히 드시고 소변을 참는 것은 좋지 않다. 1.5리터 드세요? 저도 안 먹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물 많이 먹으면 좋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사실 근거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처방 해도 돼요? 물 많이 먹어야 도움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만성 방광염, 그리고 콩팥이 안 좋은 사람들,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은 물을 적게 마시는 많이 안 마시는 상관없어요. 물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는 것도 틀린 상식입니다. 금연하고 물 많이 마시고 다음 시간에 저희는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